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아이킥 하프타임 150만 요정 오윤혜 씨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일찍 도착했습니다. 네. 네. 어제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갇혀 계셨다면서요? 저 어제 이제 주위에 경고등까지 들어와가지고 주유 경고등까지 한 2-3시간을 계속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기름이 막 넉넉하지도 않았었는데 아주 차 안에서 입이 많이 거칠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소위 4시부터 있었던 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네. 그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행진 네, 비도 오고 하는데 예. 여러 가지로 저랑은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네. 예.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도 고속도로 연체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또 네. 유튜브로 운전하시면서 또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시면서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모두 좀 편안하게 고향길 가시기를 또 고향이 아니라도 좀 쉬러 가시는 길 편안하기를 네. 바라면서 오윤혜 네. 씨가 오늘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세안 게임 보면서 금메달 소식도 많아지고 있고 너무 기쁘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뉴스를 또 봤어요. 네, 네. 되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막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막 그런 투표를 느낌이었다. 해가면서.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기각이 되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거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다는 뜻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해보고 싶으면서 아, 그렇죠. 예, 근데 오늘도 뭐 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이 당연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말들을 계속하면서 뭔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난리를 치더니만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37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이제 정말 민생을 내팽겨치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검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 기각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뭔가 이분이 본인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보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법무부의 역할이 또 인사검증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사검증. 근데 여기 아주 처참한 실력을 또 보여줬잖아요. 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원식 여러 인사들의 검증이 되지 정순신. 정순신도 마찬가지였고 뭐 예. 이동관 씨는 입에 말 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인데 네. 이렇게 본인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면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덧붙이는 것들이 과연 이 사람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윤혜 씨, 네. 우리나라 검찰총장 누군지 아세요? 진짜 궁금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딱 그렇죠. 머리에 남거든요. 지금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원석 총장 이름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네. 검찰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자면 뉴스에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일까? 검찰총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약간 이제 헷갈릴 정도로.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무부는 영문으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정의? 정의의 부서입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정의를 보장하는 그걸 위해서 그 검찰청도 외청으로 있는 거고요. 네. 교도행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은 객관 의무라고 해가지고 죄인을 때려잡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도 보장해야 됩니다. 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건 중간 수사다. 야, 중간까지 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으면 앞으로 결승전까지는 또 1년 6개월 더 가겠다는 임기 건가요? 내내 이것만 하고 있을 겁니까? 예, 그런 그 형사소송법에는 3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네. 즉 형사처벌하려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의 3가지 이념이 하나는 실체의 발견입니다. 실체의 발견. 뭐가 진실인지 밝혀라. 네. 그다음에 하나는 절차의 보장입니다. 네. 즉 왜냐하면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야, 저 마음에 안 드네. 저 핸드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압수수색 영장 받고 그다음에 핸드폰 포렌식 할 때는 당사자가 참관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의 보장, 인권 옹호를 위한 겁니다. 그렇네요. 3번째는 신속입니다. 이게 신속. 신기하죠. 왜 신속이 있을까? 왜냐하면
피의자가 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 인권의 본인의 당할 수 삶의 있죠. 예. 자유가 침해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침해를 일정하게 우리가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형사소송법의 3가지 이념 중에서 실체 발견, 현재까지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네. 내지는 실체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이라고 하는 이념이나 절차 보장이라고 하는 이념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야권을 향한 수사가 맞느냐, 특히 신속이라는 측면 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문제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들은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너무 편향되어 있다. 거기는 신속하지 않죠. 전혀 신속하지 너무 않습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무능을 온 만천하에 추석 밥상에 올려놓게 되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인사검증에 처참하게 실패한 김행 이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옵니다. 자, 2023년도 근로감독 결과를 보니까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가 2022년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3명에게 877만 4,219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더라고요. 네. 2018년에도 임금 체불이 총 3건이 인정이 됐는데 본인은 정작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니고 연봉은 7,5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임금 체불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임금체불이 2018년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2022년과 23년 요때는 본인이 부회장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행정착오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 조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2018년에는 본인은 전혀 경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때 7,500만 원 하고 5천만 원 정도, 본인은 7,500만 원 정도, 남편은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연수를 보내줬던 거다. 나는 관여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네. 봉준의 씨, 위키트리 공동 창업자라고 하는 그분과 재판을 벌였어요. 왜요? 예, 김행 씨가. 왜냐하면 공준의 씨 주식을 김행 씨가 다 사면서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네.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김행 씨가? 네, 근데 그 돈을 원래는 어떤 명목으로 주기로 했냐면 퇴직금이다 뭐다 이런 명목으로 주기로 하고 일부 돈이 갔어. 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김행 씨가 공준희 씨 주식을 사오면서 개인이 개인에게 줘야 됐거든요. 네.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회사 돈으로 줬어요. 퇴직금으로 가장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었고 이거는 경영권 인수대금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언제 경영에 복귀했느냐 2018년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그래요? 근데 2018년에 체불임금 877만 원 체불임금 2018년에 있었던 총 3건의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문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김우겸 의원이 판결문이나 이런 거 다 봤는데 사퇴하시라. 네, 그냥 자진 사퇴하시는 게 가장 본인이 우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나마?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5일날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지금 네. 소집이 됐거든요. 여당에서. 그래요? 예. 인사검증 어떻게 된 겁니까? 한동훈 장관님께 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교통약자 관련된 R&D 예산이 90% 네네. 삭감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이게 그냥 9%도 아니고 아예 90%.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국내 교통약자가 1,500만 명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LED 조명 같은 거 해서 도로 일시정지, 추월 네, 금지 네, 같은 네, 거. 그리고 사각지대가 많아요.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그래서 360도 카메라. 그리고 그렇죠. 이게 안전벨트도 3점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탈 수 네, 있게끔. 네. 그래서 전기 저상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아예 개발이 중단 위기에 90%가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그 아이들과 교통 약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되게 처참하고 되게 속상한 생각이 들었고 뭐 박자도생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저출산을 비난합니까? 이런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판촌에서 도시락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개들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개들도 때 되면 밥 먹을 수 있고 유모차 네. 타고 다니면서 그 강아지들의 인권보다도 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네. 그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 식용 반대해야 된다. 예, 그렇죠. 저는 뭐가 먼저냐. 사람이 우선 있어야 개들도 사람이 돌보는 건데 요즘 개를 솔직히 누가 먹습니까? 진짜 저는 그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화인데 네네. 이게 지금 위급하다. 막 이거를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해야 된다. 특별법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여권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김건희법이라고 법안 명칭. 우선 사람이 살아야 개들도 돌보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내일 저 나옵니다. 추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와 어제 영장 기각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